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위치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 면적은 20.72에서 30.55제곱미터, 실평수 약 6에서 10평 정도입니다.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준공은 2020년 하반기에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4,200만 원에서 6천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매물 2023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이제 가산동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먼저 입지 여건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이제 접해보지 못했던 이런 뭐 매물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지식산업센터 안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오피스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지금 마련돼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기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택을 투자를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사무실의 그 수요가 많지만 사무실보다 더 많은 수요는 일단 주거 형태죠. 주거에는 서로 이제 매매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특히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 업무 지구가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단지 안에 정해져 있고 이 안에서 일을 하고요. 물론 이 안에서 일을 하는 인구도 있지만 근처에 또 그 직장인까지 수요를 품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지식산업센터와 붙어 있는 이런 기숙사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도 뭐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최근에 이런 기숙사나 어떤 그 주택에서 벗어난 이런 것들도 많이 또 지금 이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준비한 매물은 일단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가산동이고요. 가산 디지털 단지 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기숙사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식산업센터는 100%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2차로 지금 기숙사를 분양하고 있는 이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호선과 7호선의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기본적으로 여기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임차인의 그 선호도 그리고 입주민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주변 여건을 한번 보시면은 여의도나 뭐 영등포 그리고 광명 그리고 강남, 종로에까지 이런 업무 지구까지 대부분 한 30분에서 40분 내로 다 주파할 수 있는 이런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그 시설들 간의 그런 업체 간의 그런 긴밀한 그런 협력 관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독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또 신안산선이 또 들어오게 되겠죠.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점은 노선을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일자리들을 모두 꿰고 있다는 그런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강남순환도로나 뭐 서부간선도로 역시 지금 한참 또 공사 중에 있고요. 어떤 그 광역적인 이런 교통 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곳이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 주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우리가 공실 수익성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공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주변에 그 지벨리 같은 경우에도 지벨리가 이제 서울 유일의 어떤 국가산업 단지로 굉장히 그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역세권의 이런 지식산업센터의 지식산업센터의 이런 업무 인구들은 생활 인프라 또 굉장히 또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젊은 인구들이 모두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밀집을 해 있어야지만이 이곳에서 또 주거를 찾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요소라고 또 볼 수가 또 있겠고요. 어떤 그 각종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도 지금 중심에 뭐 백화점이나 뭐 쇼핑몰이나 그리고 주변에 여의도까지도 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게 모두 다 잘 돼 있죠. 이런 곳을 지금 1인 가구들은 최근에 다 선호한다는 점에서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그 임차 선호도가 상당히 또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기숙사 형태의 매물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 댓글에서 기숙사라고 하니까 공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의도나 영등포 같은 업무단지랑도 가깝고 또 지벨리와도 인접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배우 수요가 많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지역의 개발 호재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금천구는 4개 정도의 이런 뭐 지구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금천구청지구 그리고 뭐 독산지구나 뭐 가산지구를 포함해서 이 안에서 지금 한번 공통점을 한번 발견을 해보신다면은 일자리죠. 일자리가 모두 다 속해 있는, 그리고 일자리가 모두 창출되는 곳에 있고요. 특히 이제 가산동 같은 경우에는 그 4개의 지구 중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산업단지들이 좀 들어와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산업단지도 저희가 구역별로 뭐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매물이 속해 있는 이 3단지 같은 경우에 근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를 품고 있고요. 그리고 직주 근접에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입지를 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데에서는 이 업무 시설은 상당히 좀 많이 밀집돼 있죠. 가산동의 그 지식산업센터가 사실 이 현장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와 있죠. 하지만은 그 중에 내가 좀 차별성이 있는 물건을 골라야 되는데요. 이 주거 시설이 상당히 그 턱없이 부족한 상황은 지금 그래프 영상 보시듯이 인구가 계속해서 밀집돼 있고요. 또 그만큼 수요가 또 집중되고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매매 가격 역시도 계속 매년 상승하고 있는 곳이 이 가산 디지털 단지 주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울 디지털 산업 단지 내에서의 그 자산 입주 기업들의 그 숫자를 본다면은 지금 이런 그래프상의 이런 숫자보다 훨씬 더 높이 수치는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매매가 상승률이 또 굉장히 또 가파르게 또 올라와 있죠. 지금 처음에 그 서울 도심 내에 처음에 그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큰 이슈를 보인 곳이 이 문정동 지구입니다. 이 문정 지구에 지식산업센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보통 투자자분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고요. 업체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었죠. 하지만 이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또 재테크를 또 이루어내게 됩니다. 최근에 그 문정동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해서 약 153% 정도의 이런 매매가 상승률을 보였던 곳이고요. 특히 그 다음에 또 주자로 또 들어온 곳이 성수동인데요. 성수동 역시도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이런 매매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었죠. 흔히들 이제 주택에서 갭 투자 많이 하셨고요. 이런 데서 매매가 상승 그리고 실차이 많이 보셨는데 그 지식산업센터 역시도 좋은 곳에 입지해 있는 호재 많은 곳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차익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이 또 증명이 또 된 셈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 주변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교통 호재가 있는데요. 특히 이곳은 이제 일자리죠. 일자리인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여기가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어떤 뭐 학군도 아닐 테고요.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일단은 교통이 좋아야 되고 서로 업무 번역 간에 서로 그 업무 효율성이 좋으려면은 이 광역교통이 상당히 또 잘 되어 있어야겠죠. 특히 지금 오늘 매물지 주변 바로 앞에는 이제 서부간선도로가 현재 그 지하화 공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부간선도로가 지금 현재 지하화가 된다면은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약 8km 정도의 구간인데 현재로는 상습 정체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완공이 된다면은 이제 지하에는 차량이 통행을 하고요. 또 지상에는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업무 지구를 품고 있으면서 주변에 그 주거적인 그런 쾌적한 환경까지 갖출 수 있는 곳이 오늘 이 매물지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안산선을 잠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독산역을 지나고 있죠. 독산역과 이 디지털 단지 역과는 상당히 또 근접을 해 있는데요. 이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산에서 이제 여의도까지 운행을 되는데 곧 한 2023년도에서 24년도 그 사이면은 모두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사실 지금 이 지하철 본선은 아니지만은 이 본선을 지나가는 곳에 이런 어떤 이런 이슈가 되는 경전철 정도에 지나간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굉장히 호재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3단지 앞쪽이 이 두산길 지하차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두산 지하차도가 지금 현재 상당히 그 상습 지역이라고 교통 상습 정체 구역이죠. 지금 이 지역에 이 상습 정체 구역이 앞으로 이제 지하화를 이루게 되면서 이곳 역시도 교통적으로 굉장히 그 원활한 교통 체증 없이 그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주변에도 좋은 이런 쾌적한 환경 또 만들어 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호재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일자리 자체 하나만으로 굉장히 호재인데요. 주변에 이런 환경이 바뀌고 좋은 환경으로
다시 거듭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안에서도 주택에서 벗어난 것이지만은 그래도 여기서도 어떤 그런 시세 차이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그래프로도 한눈에 좀 확인할 수가 있듯이 인구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또 매매가 상승률도 높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신안산선 개통 등 교통 호재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주변에 또 공원이 생기는 등 주변 환경도 쾌적하게 조성이 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번 매물에 대한 건물 특징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이 매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건물이라든가 차별화된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앞쪽은 조금 좀 빠르게 좀 지나갔습니다. 일단 건물은요, 지하 4층에서 20층까지의 초고층 건물로 이제 설계가 예정이고요. 전체 호실이 이제 390개가 넘는 그 이상의 넘는 이런 기숙사가 이제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이 20층까지도 빽빽히 이제 그런 주거 형태는 차 있는 거죠. 현재 이곳은 근린생활시설이 또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 형태만 있고 어떤 이런 상업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없으면 상당히 또 불편하겠죠. 또 주변을 또 나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근린생활시설이 모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주거와 그리고 그리고 내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편리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굉장히 또 다양하게 또 되어 있고요. 보통 지금 저희가 작게는 6평부터 크게는 10평 이상의 이런 평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자금에 맞게 선호도에 맞게 그렇게 선점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건물의 특징이라면은 앞에 그 20층까지 모든 앞에 조망권이 확보가 돼 있다는 점이죠. 바로 앞에는 그 서울 디지털 운동장이라고 해서 못 들어보신 분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조망권을 또 줄 뿐 아니라 어떤 그 영구적인 조망권을 준다는 점,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주는 점이죠. 서울 도심에서 그것도 일자리가 그리고 모든 빌딩 숲이 빽빽하게 있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사실 조망권을 찾기라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향 세대로 모두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밝고 그리고 채광 좋고 그리고 조망권은 확보가 돼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하루에 이제 일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휴식을 취하는 이제 그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주거 공간에 대한 그 쾌적함이 좀 보장이 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 그런 쾌적함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온다는 점에서 이제 높은 편의성을 또 제공한다는 점, 이런 점도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임대 수익에 굉장히 많은 장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기숙사라든가 지식산업센터는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또 공급도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느 물건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어느 입지에 있는 물건을, 그러면은 건물에 대한 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거, 이런 생활 공간, 주거 공간, 임차인의 선호도, 이런 거를 보려면 그 중에서도 저희는 또 가장 또 좋은 또 그런 매물을 또 골라야 되겠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오늘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전용의 어떤 그 풍부한 그런 입주 편의 시설을 갖춰놨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눈여겨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옥상에는 이제 루프탑 라운지라고 해서요, 옥상 조경을 다 맞춰놨고요. 또 저층부에는 회의도 할 수가 있고 손님을 또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다이닝 룸이라든가 어떤 피트니스, 어떤 굉장히 좀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좀 마련을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그 주거 시설에 그 특화된 1인 가구들한테 특화된 이렇게 좀 꾸며놓은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은 다른 현장과는 이제 분명히 차별화된 점 찾아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런 공간에서 옥상에서 루프탑을 통해서 안양천을 또 조망을 해본다든가 굉장히 그 많은 프리미엄을 주는 그런 생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개방감의 부분에서 아까부터 제가 계속 개방감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매매를 하실 때라도 이제 투자자들의 보는 눈은 다 똑같죠.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건물을 보았을 때, 내려다 보았을 때, 둘러봤을 때, 그때 내 눈을 자극시키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물건, 이런 거를 고르시는 게 어떤 좀 차별화된 그런 물건을 이제 고르신다. 이렇게 볼 수가 또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모든 호실에는요,
일단 그 주거 공간을 제외한 그 발코니 서비스가 이제 모두 제공이 되는데요. 대부분 호실이 이제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복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서비스 면적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 단층보다는 복층으로 이루어진 곳이 일단 젊은이들이 많은 선호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에서는 이 복층 구조에 이런 매물을 또 골라보시는 것도 어떤 그 임차 전략에 또 필요한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층고가 굉장히 높다는 점이 또 이 건물의 특징인데요. 아파트 공간보다 거의 한 1.5m 이상의 그 층고를 높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쾌적한 이런 공간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 활용도가 이제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어떤 그 소형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얼마만큼 구조를 잘 뽑아내고 그리고 얼마만큼 편안한 설계, 얼마만큼 그리고 편리한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수요도가 굉장히 좀 달라질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지금 현재 그 현장에 마련이 되어 있죠. 유니트 마련돼 있고요. 현장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숙사라는 건물 특성상 얼마나 좀 쾌적한지, 얼마나 좀 시설이 편리한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근린 생활시설이나 조망권, 또 건물 활용도 이런 부분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추천 포인트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포인트도 상당히 좀 많은데 저희가 시간 조금 좀 할애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지식산업센터 내의 기숙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제 이 기숙사가 요즘에 이제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일단 이제 주택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점이죠. 주택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어떤 뭐 양도세 걱정이나 재산세 걱정, 종합부동산세 걱정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특히 이제 청약에서도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젊은 그 인구들이 그 어떤 그 재테크를 많이 찾는데 이러한 지금 매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시에도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점이 또 있고요. 또 더구나 이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 가서는 전매를 통한 어떤 그 프리미엄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강조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수익형 매물을 이제 접하고 나면은 그 뒤에 관리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이제 운영 관리 시스템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이 운영관리 임대 업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최대의 어떤 이런 주택시장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개인 상담에서 좀 업체를 좀 밝혀드리고요. 여기 이제 슬로건이 혼자서도 완전하게 잘 살게 해주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적의 가격 그리고 그런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임대 관리 좀 편하게 맡기실 수 있겠고요. 그 8년 정도까지의 임대 수익을 보장을 해드리고요. 역시 이것조차도 이제 문서화 해드리기 때문에 8년간 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서화죠. 이런 보증보험 증권까지 발행을 해드리는 이런 매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최대 1군 건설사고요. 뭐 중소기업의 이런 건설사가 아니고 1군 건설사가 들어와서 지금 설계 시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안전성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한 후에 관리 측면에서도 이 운영 관리 임대 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가격이요. 가격이 지금 서울 도심 내고요. 어떤 내가 주택수 들어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매가는 약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안쪽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평수에 따라서 가격은 매겨진 거기 때문에 내 자금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임대가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서 70만 원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실투자금 대출 활용하신다면은 약 4,200만 원에서 6천만 원이 이제 대출 활용 시에 내 돈이 이제 자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5천만 원 내 안에서 지금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이런 굉장히 그 알차고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이런 매물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